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이 아니고 무려 세 권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세 권의 책은 바로 이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든다, 그리고 기업을 바꾸는 혁신적 사무환경, 그리고 마지막은 성공하는 기업, 조직과 사무 공간. 이렇게 책 세 권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 세 권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 사무 환경, 근무 공간, 이런 쪽으로 개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랑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 이런 근무 환경, 물리적인 환경 변화를 통해서 임직원들 그리고 내부 조직의 조직 문화가 바뀌는 이런 정량적인 수치 그리고 데이터화하는 그런 작업까지 제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작업을 지금 인풋을 지금 머릿속에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책 세 권 모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문구 보이시나요? 어디서 많이 봤던 문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퍼시스라는 그 그룹에서 만든 책들 세 권이고요. 물론 두 권의 책은 이제 다른 외국에서 이제 따로 저자가 있고 그 외국에 있는 저자의 글을 이제 번역해서 출간한 내용이고요. 이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든다라는 이 책은 퍼시스 자체적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물론 이 세 개의 책 내용 모두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식들을 기반으로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독을 하면서 정말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책을 제가 한 권 한 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서평을 쓰다 보니까 이 책 내용이 혼합되면서 이게 그냥 복합적으로 서평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 권의 책을 복합적으로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토대로 이번 시간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이 서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리적인 환경 변화를 통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실질적으로 조직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회사원이고요. 그리고 이런 제 고민은 제가 입사 초기 약 10여 년 전부터 지속해서 해왔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입사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고민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관련 분야에 지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 공유도 안 됐을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 경험치도 매우 낮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뭐 고객 설문조사, 단순한 만족도 조사에 그치는 데이터화밖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방법도 제가 이제 인풋이 없으니까 아웃풋도 단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한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오피스 환경에 실질적으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추세였고요. 이제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뭐 애플 등의 실리콘밸리 쪽에서 이제 뭐 스마트 오피스 근무 공간에 이제 뭐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언론에 이제 뭐 노출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에서 시도해보는 기업이 한두 군데씩 이제 있을 정도, 딱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요즘처럼 대부분 기업들처럼 이제 뭐 복지 공간이 있고 근무 환경이 좋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제 실력을 키우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 사례나 외국의 이제 뭐 사이트, 문서, 뭐 논문 등을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면은 아마
지금과는 많이 틀려져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성장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나요? 저도 지금이라도 이제 조금씩이라도 그런, 문서나 논문이나 그런 걸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실질적으로도 이런 책들, 국내에도 이제 사무 환경이나 근무 공간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영상이나 컨텐츠 등도 많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10년 전 정도에 사무환경 담당자, 뭐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총무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인사총무의 어떻게 보면 뭐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조직은 이제 뭐 복리후생 뭐 전문 팀이 있어서 그런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은 조직문화 팀 내부의 담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물론 뭐 공무팀이나 설비팀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국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뭐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어떤 부서에도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었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실력 향상에 조금 초반에는 차질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2019년도 현재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 사무 환경, 이 근무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지만 이 근무 환경, 사무 환경, 그리고 직원 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 이제 곳에, 이제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 성남 쪽에 판교만 가더라도 수백 개의 IT 회사가 지금 집중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들 대부분이 임직원 복지 그리고 사무환경 등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바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등을 통해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뭐 웬만한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보면은 마치 누가 더 이제 우리 회사의 사무환경과 복리후생과 조직 문화가 좋다라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그런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Z세대 그리고 저를 포함한 밀레니얼 세대들까지는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 문화적인 부분, 사무 환경적인 부분, 이 복리 후생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정말 한국의 이런 문화적인 부분은 정말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생각에는 한국의 이제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뭐 사무 공간이라든지 물리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문화의 뭐 동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다소 스터디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스터디의 이 공부의 한계성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이 언어적인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조금 어렵더라도 이제 외국 쪽에 이제 논문이나 여러 가지 서적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쵸? 하지만 지금도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정말 실리콘밸리 못지않는 이 사무환경과 조직 문화가 갖춰진 정말
이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업들이 한국에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말고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조직 문화, 사무 환경의 동기화에 대한 이 어려움들 아니면은 뭐 조직 문화와 사무 환경 개선, 변혁에 대한 어려움들이 정말 곳곳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그런 내용 말고도 이 사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관점에서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뉴스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조직 내 이제 뭐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됐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몰락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 신입사원이 등장하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런 단어들을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말 그대로 2019년도 현재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조직 내에 정말 4가지 세대가 공존하는 사회가 초래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위 임원직이나 뭐 차부장급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차부장급들보다는 더 위일 것 같네요.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은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90년대생이죠. Z세대까지. 이 4가지 세대가 공존해서 같은 조직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조직이 과연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 4가지 세대가 실질적으로 그냥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에서 정말 어떠한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들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퇴사자까지 발생하는 이러한 지금 추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뭐 Z세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약 40%가 1년 안에 다시 이제 퇴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뭐 퇴사 학교라는 이제 학원 같은 개념도 생겼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이런 부분이 심각한 부분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생각해 보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는 말 그대로 이제 전쟁 직후에 이제 태어난 그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 세대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낙후된 그런 환경 속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 흐름을 다 몸소 체험한 세대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한국을 일으켜 세웠어 라는 이런 자부심, 그리고 뭐든지 내가 마음먹기 달렸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의 세대관 그리고 그 환경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관점과는 굉장히 틀리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살아온 환경과 지금 살아온 지금 젊은 세대의 환경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이들은 세대 간의 갈등,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책을 읽었듯이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조직의 뭐 제도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은 이 시스템적인 이런 지원이 같이 맞물려서 선순환의 톱니바퀴로 이제 굴러가야지만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하다 보니까 벌써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바로 세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이 IT 솔루션, 뭐 시스템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이 회사의 제도적인 부분, 이 3박자가 모두 동기화돼야지만 정말 진정한 이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오픈 스페이스 공간에 스마트 오피스를 꾸민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간만 변화를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은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변화를 통해서 한 달, 두 달 정도는 아마 이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원상복귀 돼서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에 파티션도 없는 오픈 스페이스에 이제 고정 좌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우선은 시행을 이제 변화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성세대 분들은 내가 이제 내 팀원들이 가시적인 이 가시권 안에 있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밑에 직원들도 눈치가 보이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율자석이지만 이제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또 하나, 뭐 시스템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나서 시스템에 뭐 지원이 없다면은 아무리 뭐 물리적인 환경, 제도를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하는데 전혀 이제 뭐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환경과 제도, 뭐 공지도 하고 우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계속 캠페인도 하고 말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시스템이나 뭐 그룹웨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솔루션의 도입이 없다면은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는 이제 크게 기존과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박자,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IT,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도적인 부분이 톱니바퀴처럼 선순환돼서 이제 돌아가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인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조직의 메타인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메타인지가 필요하죠. 즉 이제 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내 실력 향상에 이제 기준을 잡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향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조직은, 업계 이제 동향이라든지, 뭐 업계의 순위, 뭐 매출 분석, 뭐 실적, 연간 매출 현황, 뭐 회사 자산의 뭐 실적, 뭐 회계 자료 등 정말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다양한 백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조직 문화나 이런 사무 환경이나 인사 제도나 어떻게 보면은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과학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축적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국내에 이제 많은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의 스마트 오피스를 벤치마킹만 했을 뿐이지 대부분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수많은 조직들은 각자 이제 고유의 문화를 갖고 있고 고유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역경의 세월을 거치면서 습득된 뭐 관습이라든지 악습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뭐 유대가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한 채 벤치마킹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운이 좋게 뭐 맞아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이제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 거부감이 있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 조직 내에
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사적인 부분이나 사무 환경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해서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부터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이런 문제점들을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책에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1부는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2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희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